자, 부엉이들, 영화 딥임팩트 보셨죠? 이 영화를 보시면 한 소행성이 지구로 날아와서 지구를 개박살 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영화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구에 충돌할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소행성들이 이 우주에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서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행성 중 하나가 바로 베누예요. 베누가 지구에 충돌할 확률은 무려 1750분의 1이나 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소행성 베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미 공군, 나사, 매사추세츠 공대 링컨 연구소는 지구 근처에 있는 소행성들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프로젝트 리니어 프로젝트를 공동 시행했어요. 베누는 이 리니어 프로젝트 결과 1999년 9월 10일 발견됐죠. 사실 베누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별로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그저 그런 소행성이었어요. 베누의 평균 지름은 약 500m쯤 되고요. 그러니까 소행성들 중에서는 딱 중간 정도 되는 크기죠. 또 베누의 질량은 약 1억 4천만 톤, 435일에 한 번 태양을 공전하고 자전 주기는 4시간가량 돼요. 자, 그런데 베누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건 과학자들이 베누의 공전 궤도를 파악하고 나서부터예요. 베누의 공전 궤도를 보시면요, 지구 궤도하고 살짝 겹치죠? 그러니까 베누가 계속 공전하면서 지구 궤도 속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일명 지구횡단 소행성에 속해 있는 거예요. 베누는 매 6년마다 지구에 근접하다가 어느 날 달과 지구 사이를 지나가다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누는 어쩌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지도 모르겠어요. 과학자들은 베누가 지구에 충돌할 확률을 계산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에는 2700분의 1로 계산됐었는데 나사가 탐사선을 보내서 베누를 아주 면밀히 조사한 결과 베누와 지구의 충돌 가능성은 1750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됐어요. 충돌 확률이 가장 높은 날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150년 뒤 2182년 9월 24일로 계산됐죠. 자, 그렇다면 베누가 만약에 지구에 충돌한다면 지구는 어느 정도로 충격을 받을까요? 자, 이걸 알려면은 과거에 지구에 떨어졌던 운석들, 이 사례들을 몇 개 보면 알겠죠? 자, 이곳은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분지입니다. 이곳에는 7km 너비로 움푹 들어가 있는 분지 지형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분지는 기원전 6만 년에서 4만 8천 년경쯤 200m짜리 운석이 떨어지면서 생겨났다고 해요. 그때 떨어졌던 운석은 그 당시 산지 지역을 모조리 증발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거대한 크레이터를 만들었다고 전해지죠. 이때 발생한 에너지는 무려 1400메가톤, 100만 톤짜리 TNT를 묶어서 1400개를 한꺼번에 터뜨렸을 때 폭발력하고 같은 수치죠. 이게 얼마나 센 건지 비교 대상을 한번 차르본바로 잡아볼게요. 차르본바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이죠. 이 차르본바가 만들어낸 화구는 지름이 무려 8km. 차르본바가 폭발했을 때는 그 버섯구름의 높이가 67km, 폭은 30에서 40km까지 자라났어요. 100km 밖에서도 3도 화상을 입을 정도였죠. 또 차르본바가 만들어낸 충격파는 거의 700km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될 정도였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차르본바가 50메가톤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르본바보다 합천에 떨어진 운석이 28배는 더 센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비교가 되시죠? 이제 베누를 살펴볼까요? 베누의 지름은 약 500m가량 돼요. 합천에 떨어졌던 녀석보다 2.5배나 더 크죠. 그만큼 파괴력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만약에 베누가 지구에 충돌하게 된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에 동해 지역에라도 떨어진다면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 전역까지 해서 아시아 전체가 초토화될 수 있어요. 또 베누가 지구에 떨어진다면 5km의 충돌구로 지름 200km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거라고 해요. 자, 하지만 생각보다 과학자들의 낙관적인 예상도 있어요. 베누가 만약에 150년 뒤에 충돌한다고 해도 그 시간 안에 인류의 과학기술은 발전할 거란 거죠. 뭐 소행성 베누를 폭파시키거나 무인 우주선으로 충돌시키거나 핵을 터뜨리거나 레이저를 오랫동안 쏘거나 베누에다가 엔진 같은 걸 달아서 궤도를 수정하거나 등등이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방법이 많단 얘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베누에다가 어떤 조치를 직접 취하지 않는 이상 베누는 영원히 지구를 위협할 거예요. 이 녀석이 언제 궤도가 어떻게 바뀌어서 지구에 충돌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베누는 우리 지구를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녀석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과학자들한테는 아주 고마운 녀석이기도 한데요. 이 벤우로 태양계의 기원, 생명의 기원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지구 최초의 유기물질, 생명체는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것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인데요. 일단 생명 탄생의 기본 조건이 바로 물, 그리고 탄소잖아요. 지구에 있는 물하고 탄소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가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설이 바로 소행성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가설이에요. 현재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벤우 전체 무게의 10%는 물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또 5에서 10%는 탄소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벤우 속의 물 그리고 탄소를 채취해서 우리 지구의 물 그리고 탄소와 비교한다면 지금까지 소행성들이 얼마나 많은 물과 탄소를 지구에 배달해줬을지 그 근거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벤우를 직접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어요. 에이, 안 그래도 벤우가 우리 지구 근처를 오가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소행성 샘플이 어딨어? 당장 벤우를 조사해서 과학적 성과를 얻자고요. 벤우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구 밖에 있는 소행성대에는 약 10억에서 20억 년 전 아주 큰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충격의 원인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자, 그래서 벤우의 암석 샘플을 채취해서 조사할 수만 있다면 그때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도 있겠죠. 또 있어요. 벤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손상되지 않고 우주 공간을 공전했어요. 그만큼 태양계 형성 초기 물질을 원래 모습대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래서 벤우 샘플을 연구할 수만 있다면 과거 태양계 행성들의 성분까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태양계 형성 과정의 비밀까지 풀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45억 년짜리 타임캡슐인 셈이에요. 벤우 탐사 책임자 애리조나 대학의 단테 로레타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행성 벤우의 샘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지구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했던 물질에 대해서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태양계 이전에 존재했던 알갱이까지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2016년 나사는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을 발사해요. 과학자들은 이 탐사선을 이용해서 벤우의 정확한 위치, 궤도를 파악했고요. 또 탐사선이 벤우 표면에 접촉하는데도 성공, 벤우 토양과 암석 샘플 250g도 채취했어요. 아니, 기껏 탐사선 날려보냈더니 겨우 250g? 네, 되게 적게 느껴지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양이면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소행성에서 채취한 샘플의 양 중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에요. 벤우 샘플은 9월 25일 지구에 도착했는데요. 이 샘플 조사 결과 정말 놀랍게도요, 벤우의 암석 안에는 생명 탄생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탄소 그리고 물 분자도 발견했어요. 탄소 함량은 4.7%, 그리고 물은 벤우의 광물 결정 구조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하죠. 이에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이렇게 성명을 냈어요. 벤우 샘플에서 탄소와 물을 발견했습니다. 약 40억 년 전 벤우 같은 소행성들이 지구에 떨어져서 탄소와 물과 같은 생명 탄생의 기본 요소들을 전달해서 우리 지구를 거주 가능한 세상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구의 바다와 호수, 강이 존재하고 비가 내린다는 것은 약 40억 년 전 소행성들이 지구에 도착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행성 벤우의 샘플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샘플로 생명의 기원에 대한 비밀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모르죠? 만약에 벤우에서 단백질 구성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아미노산까지 발견하게 된다면 소행성 충돌이 곧 지구 생명체 발현의 원천이었다는 이론에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될 거예요. 나사는 앞으로 이 시료를 2년 동안 정밀 분석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이 시료의 75% 정도는 후대의 연구를 위해서 남겨둘 거라고도 했어요. 후대 기술이 더 발전했을 때 그 시료를 분석하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요. 자, 어때요? 벤우는 인류를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녀석이기도 하지만 과학적 성과를 누리게 해주는 아주 큰 선물이기도 하죠. 앞으로 우리 인류가 벤우가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은 다 방어해버리고 또 벤우에서 과학적 성과만 쏙 빼와서 개꿀 빨기를 바라면서, 그럼 지금까지 영화 딥임팩트 리뷰였습니다.